그죠? 잠깐 얘기는 했었지.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잘 봐. 다항함수가 축이랑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항함수 그래프는.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홀수차 함수와 짝수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홀수차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알겠니?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짝수차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되나요? 요거는 이제 정적분 가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홀수차일 때는 홀수가 되고 짝수차일 때는 짝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오케이? 그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 가볼게요. 앞부분은 뭐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양 끝의 모양을 살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양 끝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끝의 모양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얘는. 됐니? 그래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할 때 3차나 4차를 판단을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4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 되니? 그랬을 때 4차라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리미트 x라는 애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끝으로 갈 때의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x 4제곱 플러스 뭐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뭐 이런 걸로 잡아본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랬을 때 요런 4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잘 봐. 결국은 끝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요 최고차항 x 4제곱이 결정을 하는 거지. 되니? 그럼 이 x 4제곱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무한대의 4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다 4제곱을 하니까 짝수 제곱이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끝의 모양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생기면 반대편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게 생길 거고, 됐지?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생긴다면 얘는 이쪽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면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책에다가 갑니다. 자, 다항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의 틀을 잡을 수가 있다. 됐니? 그래서 밑에서 나와 있는 표를 정리해드린 거죠. 여기다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다가 보시게 되면, 자, 별표, 거기 밑에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n차 다항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갑니다. n이 홀수라면, 동그라미, n이 홀수라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무조건 한 점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한쪽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x축이라는 지점을 이 그래프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서로 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되니? 근데 짝수일 때를 보시게 되면, 자, 갑니다. 짝수일 때는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인 거죠. 말 그대로. 한쪽은 플러스로 가고 이쪽도 플러스로 가니까 만약에 x축이라는 지점이 이렇게 밑에 쳐져가지고 생겨있게 된다면 요 그래프는 x축과 만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자,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실근이 되기 때문에 도함수에서 배우는 방정식 활용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냥 만약에 어떤 3차 함수 fx라는 게 나왔다. 자, 3차 fx가 나왔다.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적어도 뭘 가진다? 하나의 실근은 가진다 라는 것이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됐나요? 무조건 실근은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됐니? 그럼 3차 방정식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은 1이라는 걸 풀었어. 정말 쉬운 방정식을. 그럼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요 x값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 혹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를 만족하는 3차 함수의 식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 되니? 이 식을 찾는 게 목적인데 실근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 함수 식을 세울 때 무조건 괄호 하나 써놓고 1차 식은 앞으로 빼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 뒤가 잘 봐. 이 뒤가 2차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그냥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곱하기 1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차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실근은 하나 가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인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1차랑 1차를 가지고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식을, 혹은 그냥 2차식의 형태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건은 다 줄 거거든? 무조건 줘요. 이거를 안 주면 풀 수가 없으니까. 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F2가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줬다고 해볼게. 됐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3차 함수가 F2가 0이라고 얘기를 했어. 잘 봐. 3차 함수에서 F2가 0이래. 그러면 니네가 미지수 세울 때는 식 세울 때는 무조건 뭘로 세워라? x-2라고 놓고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 1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놓고 시작하란 얘기예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알겠어? 오케이? 그냥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놓고 시작을. 식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p라는 값과 q라는 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식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뭐 사실 이론적인 거 정리하는 거라서 요거는 지금 쌤이 설명하는, 오늘 설명하는 주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외운다? 외운다? 외운다도 참 애매하고요. 좀 받아들이려고 처음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도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쌤이 설명하는 게 되게 이론적인 얘기가 많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푸는 테크닉의 측면보다는 그냥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할 거야, 오늘 수업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진짜 고난도 문제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요번 주에 좀 더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쌤이 당부드리는 건 처음에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근데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알겠지? 만약에 처음에 근데 시도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영어로 치면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 나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밖에. 그지? 근데 막 이런 막 설명 많이 하시잖아, 영어쌤들이.
문법에 대해서 막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거 막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를 원래 원칙으로 잡되 그러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생기잖아. 그럼 그냥 외워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외워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좀 내용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교재에다가 써놨으니까 한번 좀 꼭 정독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볼게요. 자, 52페이지를 보시면 가겠습니다. 인수정리라는 거를 제가 넣어놨는데 와, 고1 거예요. 고1 거를 뜬금없이 넣어놨죠. 자,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특정한 값을 찾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하죠. 그죠? x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특정한 값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그 이유가 뭐냐? 거기 1번이랑 2번에다가 네모치세요. 묶으세요. 1번, 2번을. 인수정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 다항식 fx에 대해서 fa는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배운 거죠. 그죠? 마지막 복습 차원에서 하나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애가 만약에 x는 a에서 x축에 접하면 거기 밑줄 x축에 접하면 우리는 x-a라는 걸 뭘로 갖는다? 두 개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서의 기본적인 풀이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2번이야. 자, 갑니다. 방정식, 부등식 푸는 문제 수투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 나오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3, 4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웠냐는 거예요. 배웠어, 안 배웠어? 3, 4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죠. 배웠지. 까먹었을지언정 배웠지. 그지? 그럼 그때는 뭘로 풀었냐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걔가 0이 될 때의 값을 찾아서 계산합니다 라고 배웠어. 근데 수투에 또 나와. 그럼 수투에서 뭘 낼까? 그걸 봐야죠. 고1 때 이미 배운 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그런 불필요한 짓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밑줄 쭉 치세요. 여러분, 이 풀어야 되는, 여러분이 수능에서 풀어야 하는 다항 방정식, 즉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은 2번으로 풉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식으로 푸는 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알겠어? 자, 방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식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뭐다? 그래프 그림. 근데 식으로 푸는 건 언제 했어? 고1 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목을 어디에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는 거를 초점에 맞춰서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논리가 쓰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라는 걸 봤어요. 문제가 딱 나왔는데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되니? 그러면 니네는 고민할 필요 없이 뭘 생각해야 되냐? 문제에서 주어진 요 방정식을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겠구나 예요. 알겠어? 방정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실근을 뭘 가지고 근이 어떻고 뭐 교점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해요. 그 난이도가 쉬운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운 거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뒤쪽으로 쭉 넘겨보세요. 실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뒤쪽으로 쭉 가셔서 쭉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106페이지 펴보실래요?
106페이지? 아니다, 미안해. 110페이지 가자. 110 없지? 괜찮아. 그냥 이걸 지금 풀지는 않을 건데 110번 봐봐. 110번 뭐야? 수능이지. 몇 번이야? 30번이야. 그게 2020학년 수능 30번이야. 2020학년도는 참고로 최근 들어서 수학이 제일 어렵게 나왔던 해야. 얘 뭐야? 그래프야. 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 조건 봐봐. fx-x는 0. 나 조건에 fx 플러스 x는 0. 뭐래? 앞에 방정식. 이해되니? 방정식. 그러면 방정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fx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식으로 풀 수 있을까? 없단 얘기예요. 그래프 그리란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볼래? 야. 오케이? 그래서 심플하게 잡자고요.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수투만 지금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보세요. 수학2에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기본 전제는 그래프 그리겠다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니? 수학2에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에서 나오면 니네는 그냥 그래프 그리려고 시도라도 해야 돼.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제가 풀려봤는데 만약에 앞으로 풀어가는데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프 그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혼나요. 알겠죠? 혼난다고. 알겠지? 됐습니까?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52페이지에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 있죠? 별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잘 봐. 문제에서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식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것보다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틀을 잘 잡아 놓으세요. 알겠니? 자, 반대로 문제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의 틀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주는 표현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즉 문제에서 함수라고 줬다고 그래서 함수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반대로 문제에서 방정식 줬다고 그래서 방정식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서로 반대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반대로 함수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내가 식을 연립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간단한 예시를 볼게요. 옆에 보세요. 이그젬플 1번부터. 잘 봐. 자, 예제 1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수는 뭘로 풀어라? 함수는 방정식의 이론을 이용해서 풀면 유리한 경우가 많다예요. 됐니? 자, 그럼 볼게요.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fx라는 함수가요.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거기에다가 빗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극대를 갖고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뭘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극대와 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f-x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자, 이 f-x라는 식은 3x제곱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는 게 극값을 갖는 지점이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극대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극소가 생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요 함수의 실근의 위치가
실근의 위치가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즉 문제에서는 함수를 물어보는데 결국 여러분이 계산할 건 실근의 위치라는 방정식의 이론을 풀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가야죠. 2차 함수를 그려놔요. 요거 2차 함수인데 요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가 생기고 여기에 베타가 생기겠지? 됐니? 자, 요런 상황에서 잘 봐.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쯤에 갈 거고 마이너스 1이 이쯤에 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근의 위치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지점이 바로 극대 지점이 될 거고 요 지점이 극소의 지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조건은 뭐만 만족을 시켜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f--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f--1이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예제 2번 갑니다. 예제 2번 보시면 거꾸로네. 잘 봐. 방정식 동그라미 치세요. 방정식. 자,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그러면 여기 봐. 문제에서 방정식 나왔지.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그치? 이거 방정식으로 직접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됐니? 근데 여기 봐. 자, 잘 보세요.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 거야 우리는. 얘들아, 쌤 수업할 때는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계산 과정은 니네가 어차피 하면 되잖아. 여기서 여러분들 미분 못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덧셈 뺄셈 못하는 친구는 없잖아. 그지? 그럼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 거거든? 실제 풀 때. 그런 거를 해가지고 따라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익숙해져. 알겠어? 나도 수학을 야매로 배웠거든. 오케이? 뭘 끄덕끄덕이야, 씨. 성태형. 봐봐. 여기 봐.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거랑 확실한 걸로 나눠요.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으로 나누라고. 자, 교과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푸는데 뭐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애도 있고, 그 참고서를 보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왼쪽에 있는 애를 통째로 잡아서, 즉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걔를 통째로 fx로 잡아서 x축과 비교하는 애들도 있어. 오케이? 근데 나는 그거 둘 다 별로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냐면, 내가 불확실한 애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거든? 그게 뭐야? 이 문제에서 P예요. 맞죠? 이 문제에서 P예요. 자, 이게 기본이니까 잘 들어.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은 내가 숫자를 직접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야. 즉, 바꿔서 얘기하면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봐봐.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p라는 애 있잖아. 거기에서 p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넘기란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때? 같아져야 돼. 일단 됐니? 자,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으로 항상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쉬운 문제가 됐건 어려운 문제가 됐건 공통으로 다 적용돼요. 쌤이 작년에 수능 특강 풀어보고 수능 완성 풀어볼 때도 레벨 2 풀 때, 레벨 3 풀 때 어렵잖아요. 레벨 2, 3가 어렵거든? 실제로 풀어보면 그거 풀 때도 똑같이 다 적용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P라는 애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얘를 적당히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예요. 알겠죠? 오케이?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보자. 오케이? 요거 그래프 그려보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갑니다. 얘를 뭐라고 잡을까? fx라고 잡을게요. 요 함수를. 자, 그럼 요걸 fx라고 잡으면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하시면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돼서요. 얘가 0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는 0이다가 나와서 여기에서의 나오는 x 값이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2가 아니구나. 미안.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나오는 요런 구조가 나와요. 따라서 3차 함수 그냥 그릴게요. 자, 3차, 아이고 미안해. 자, 3차 함수를 그리는데 바꿔야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 되는 구조가 되겠지. 왜냐면 음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자, 1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1,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얼마가 나와? 7 나오네. 따라서 1,7이야. 되니? 여기가 1,7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는 1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얼마야?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빼기 24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6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 정도가 나와요. 됐어?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풀면 뭐가 좋냐면 자, 그래프를 내가 저기다 그냥 대충 그린 거거든. 이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잘 봐. 이렇게 그려놓고 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1이야. 그래서 여기가 1, 얼마였어? 7이었죠. 요렇게 알아냈어. 그러면 X축의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에 있을 거냐면 한 요 정도쯤에 X축의 위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움직이는 애가 누구예요? 움직이는 애가 P죠. 그지? 그러면 P의 위치에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근은 곧 교점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총 3개의 교점이 생길 거야. 그 중에 2개는 몇 개? 아, 2개는 무슨 수? 음수. 하나는 뭐? 양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잘 봐. 실근 하나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럼 누구만 조정해 주면 돼? P만 조정해 주면 되지. 즉 문제에서의 근의 조건이 바뀐다면, 근의 조건이 변화되면 누구만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야? P만 변화시켜주면 된다. 야,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잘 봐. P에 따라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P라 하자.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풀라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런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풀라고 강조를 하냐면,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근데 잘 봐. 니네가 식을 세우다 보면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참고서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 중에 둘 다 움직이게 식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왼쪽도 움직이고 오른쪽도 움직여. 즉 왼쪽에도 미지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미지수가 있어. 그럼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기본 문제다 보니까 요거는 뭐 모의고사 나와봤자 3점짜리 아니면은 4점짜리 쉬운 거 이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를 조금 더 문제를 첨가만 하면 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우리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잘 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새롭게 함수가 정의되는 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 이제 잘 생각해봐. 연속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도, 고2 때도, 연속 공부할 때도 어떤 애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이렇게 주면 그 FT의 교점의 개수가 맨날 왔다 갔다 바뀌지. 그지? 기억나죠? 아픈 기억이. 겁나 어려웠잖아? 우리? 불연속인 점의 개수 막 찾고 그런 문제들. 그죠? 그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한동안 안 나왔거든? 최근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또. 그게 2018년인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잡으세요.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 항상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때는 최대한 한쪽을 무조건 고정된 애로 잡아놓는 게 원칙이야. 어떤 문제를 풀어도.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는 항상 고정된 애를 한쪽으로 잡아놔야 돼. 그리고 미지수를 한쪽으로 싹 몰아. 알겠니?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져. 됐죠?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근해 조건이 변화하면 P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음수 쪽에서 교점 두 개 가지란 얘기니까, 자 여기다가 0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원점 지나죠 항상? 요 그래프는? fx가 뭐였어? fx가 저기 나와있는 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였잖아. 요거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봐.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그대로 0이죠. 원점이죠? 그죠? 그럼 P의 위치는 어디로 가면 돼요? P의 위치는 1로 가면 되겠네. 1로 가면 여기에서 교점 하나, 여기에서 교점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근? 음수근. 음수근이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 양수근이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요 P값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끝이다. 되니? 따라서 P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P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꿨다고 해봐. 양수근이래. 양수근 두 개 나오세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랑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길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 바로.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항상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으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4페이지 있을 거예요. 54페이지 보이시나요? 자, 54페이지 보시면은 다항함수와 축이 만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지? 식을 보고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예제 3번이 있고요. 자, 옆 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에 예제 4번에다가 제가 연습을 하게끔 좀 놔봤거든? 됐니? 그거 있죠? 지금 그려보세요. 다 그려봐. 10개 정도 되네요. 10개.